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1시간만 더 할게요. 자, 우리 스토캐스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N일간의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뺀 거를 금일 종가에서 N일가의 최저가 뭐 이렇게 하는데 요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퍼센트 K를 또 이제 이동평균하면 뭐 퍼센트 D가 나오고 뭐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냥 요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이 가격에서 어떤 구간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에서 그 가격보다 윗단에 있으면 좀 가열이라고 보는 거고, 아랫단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기 투자에서는 왕자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좀 확률이 높은 어떤 보조지표가 스토캐스틱이고,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윙 이상을 할 때는 슬로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일봉이나 분봉이나 뭐 월봉, 주봉에도 다 일단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지표다. 그래서 이 사용법을 정확하게 조금 알고 계시면 상당히 요긴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이제 꺼 놓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적용하시게 되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매수도 나타나고 매도도 나타나고 매수도 나타나고 매도도 나타나고 매수도 나타나고 매도도 나타나고 매수도 나타나고 매도 나타나죠.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슬로우로 하신다는 것 자체는 이게 스윙이니까, 스윙은 매매가 빈번하지 않죠. 자, 여기에서 매수존이 나타나고 매도존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매수존이 나타나고 뭐 같이 결합되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여 위에서는 패스트로 했을 때는 매수 시그널이 보시게 되면 뭐 한 6번 정도 나타났다면, 아래에 보시게 되면 2회밖에 안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매매의 호흡 자체를 길게 가져가느냐, 짧게 나타나느냐.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을 하게 되면 백발백중이냐, 그건 아니고요. 추세가 심각하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으로 매도를 했는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면 팔고 났더만 올라간다, 요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고점이라고 해서 팔았더만 올라가는 거는 추세가 강화되는 거죠.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지표 자체가 추세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팔고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거에서는 스토캐스틱은 고점을 잡진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이런 겁니다. 내가 샀더만 더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추세가 계속 강해버리면 샀는데도 떨어져도 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손절매 매도존을 또 이 스토캐스틱은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이제 가장 이제 적절하게 나타나는 어떤 종목군이라면, 추세가 강하게 위로나 아래로 나타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요긴하게 나타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강하게 위로 가면 내가 팔았더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세가 강하게 하락하는 어떤 종목군에서는 샀는데 더 빠져버려 가지고 손절매 매도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은 추세가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박스권 흐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세로 나타나는 종목이 한 30%라고 하면 대부분은 비추세 구간에 나타나는 게 70%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의 확률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높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보조지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 가서 앞서 여러분이 올리신 종목을 이야기할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HLB를 만약에 넣어서 보면 HLB에서 이제 그 파라볼릭 자를 넣으면 저 스토캐스틱을 넣으면요. 패스트를 한번 넣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맞아 들었냐? 왜 이렇게 맞아 들어갔을까요?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금방 했던 답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HLB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팔고 올라가는 게 나오겠죠. 근데 추세적으로 아니고 그냥 일정한 범위에서 박스권으로만 종목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거의 스토캐스틱이 고점을 찍어줘요. 박스권 고점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HLB가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추세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그 일정한 어떤 제한폭으로 반응했을까요? 월봉을 보시면 알겠죠. 요렇게 급격하게 어떤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어떤 이 월봉성의 어떤 흐름들. 근데 월봉상에도 이제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2019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9년도가 거의 이제 급등을 했죠. 단기간에. 예. 뭐 장기적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몇 달 동안에 쫙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스토캐스틱은 거의 이제 고점 부근에 월봉상으로 패스트에 보면 나와요. 예, 그 부분까지 갔다가 이제 찍고 내려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그 뒤에 이제 2020년도부터면 거의 어떻습니까? 박스권이죠. 박스권이죠. 예.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을 하신 분들은 먹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주가가 계속 이제 장기적인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스토캐스틱이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는 어떤 구간이 되는데 박스권으로 진행할 때는 스토캐스틱 매매에서 박스권 매매를 할 때가 가장 승률이 높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뭔가 스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셨던 종목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대한제강을 이제 물어보셨죠. 대한제강. 이거 부산에 있는 회사죠. 대한제강. 예,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3위의 철근 제조업체죠. 이 철근 제조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건설업하고 연동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우리 철강에는 뭐 열연이 있고 이제 냉연이 있고 뭐 기타 뭐 고로로 이제 제작하는 게 있고 전기로로 제작하는 게 있죠. 근데 철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크랩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 전기로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어떤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부산 지역의 대표 철강 업체입니다. 예. 오고든 전 이제 부산시장 뭐 이렇게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그 관련되는 어떤 집안이죠. 예.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그 코로나 때 3,000원에서 이렇게 거의 10배 올라갔을 때 요런 걸 이제 추세 구간이라고 하죠. 근데 추세 구간에서도 이 월봉에서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넣으면 거의 고점 부근에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줘요. 그죠? 거의 고점 부근에서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월봉에서 바닥권에서도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추세로 이렇게 빠질 때 잘 보시게 되면 쌌는데도 그죠?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강하게 이렇게 떨어질 때는 샀는데도 추가 하락하는 부분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추세 구간에서는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월봉에 이제 꺼도 보면 거의 거기에 준하게 일단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을 딱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자체가 추세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스토캐스틱을 넣어 보시게 되면 박스권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하면 요 보시게 되면 요렇게 시그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하락하면서 이제 추가로 하락할 때는 그 샀는데도 계속 이제 그
안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아닌 구간에서도 이렇게 매도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을 이용할 때는 자기가 이제 손해가 나더라도 얘가 이제 구간에서는 그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손절매 구간에서도 어디서 손절매를 해야 될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정하게 이제 그 박스권으로 진행될 때는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 최근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분할 매수를 일정 부분 했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 이렇게 매도 구간을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는 상당히 이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량주라든지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을 하면 상당히 뭐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슬로우까지 같이 제가 결합해서 표시를 해드리면, 슬로우는 어떻습니까? 예, 좀 이제 이 매수 구간에서 좀 천천히 나타나죠. 그리고 슬로우를 쓰실 때는 이제 분할 매수만 좀 잘 해놓으면 매도는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빠졌을 때 3월 달에 이제 매수 존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패스트는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슬로우는 아직 매도하라는 소리가 안 났죠. 그래서 슬로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이렇게 색깔 칠해지는 구간에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매도존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상당히 이제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종목만 안 하시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모 화학을 또 물어보셨는데요. 코스모 화학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코스모 화학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펫배터리 관련되는 부분으로 코스모 신소재도 양극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코스모 그룹 자체의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하고 나면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봐도 되고요. 이 스토캐스틱을 이제 볼 때는 보시게 되면 단기로 이제 이 상승 종목일 때, 이럴 때 이제 뭐 매수 구간을 얘가 찍어주죠. 찍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도 구간을 준다는 걸 보일 겁니다. 근데 슬로우 이제 스토캐스틱을 넣어서 보실 때는 이 매수 구간을 안 주죠. 예.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매수 구간은 여기서 줬죠. 예. 작년 11월 달에 주고 난 다음에 뭐 매도존은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어떤 흐름들을 뭐 여기서도 줬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일 때는 여기서 단타 구간을 이렇게 여기서 사고,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뭐 이런 구간들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단기 매매를 짧게 군데군데 할 때도 이제 뭐 코스모학도 접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길게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지표의 가장 큰 장점인 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이 매수 구간들을 찍어준다는 게 스토캐스틱의 가장 장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시그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업황 바닥은 업종마다 이제 펀더멘탈이 조금씩 좀 틀린데요.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OLED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산업에서 사이클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게 나타날까? 수요와 이 공급이 있으면 이 just in time, 그러니까 적시에 이제 수요가 증가되면 공급이 올라가고,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면 공급이 떨어지는, 이런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탄력적인 어떤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을 같이 올려주고, 수요가 줄면 공급을 줄이면 되는데,
이렇게 비탄력적인 어떤 업황이 많죠. 이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공장 같은 데서 설비를 넣어가지고 생산하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디램이나 뭐 낸드나 이런 걸 할 때는 설비에도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공장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비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지를 하게 되면 다시 재가동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철강회사도 그렇고 화학회사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회사도 그렇죠. 그래서 이 공장을 돌리는 것은 이 수요단에서 수요가 증가든 떨어지든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왜 그래서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수요가 줄게 되면 공장은 돌아가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이 고정비를 커버를 못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망하든지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원재료비라든지 뭐 그 판관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죽어나겠죠. 그래서 근데 경쟁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공급단이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면 줄어버리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수요는 또 이제 살아나면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막 버는 구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는 이제 어떠냐면 사이클에서 보면 가격이 지금 막 폭락하고 있죠. 왜냐면 재고는 넘어갑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 이제 그 IT 제품들에 대해 집에서 이제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PC라든지 뭐 집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자제품들을 많이 샀잖아요. PC도 사고 뭐 노트북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또 전자제품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매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PC 같은 것도 몇 년 주기로 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기가 딱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사니까 이제 공급 관련되는 부분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수요단이 이제 주니까 이런 사이클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사이클 하락할 때 이제 늘어나는 게 재고가 막 늘어나고 가격은 어떻게 해요? 폭락하니까 이 구조를 못 버티면 사업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아무도 안 팔려요. 근데 가격은 떨어져. 못 버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는 회사가 나오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격단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산을 하는 거죠. 감산을 해야 재고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재고가 없어져야 다음 이제 수요단이 이제 준 만큼 공급도 이제 조정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수요가 증가되면 이 공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회사가 이제 도산한다든지 경쟁에 뒤처지게 되면 다음 사이클에서 버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에서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될 건데, 근데 재밌는 것은 반도체는 주가와 이런 어떤 사이클을 6개월 정도 항상 선행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뭐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9만 얼마 갈 때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에 보조금 많이 받으니까 PC나 스마트폰이나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실적은 2021년도에 계속 좋았는데 주가의 고점은 2021년 1월 달에 찍어버려요. 2021년도 실적은 좋았는데.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실적이 나쁜 것들을 이제 작년에 이제 재고가 늘고 이제 메모리 가격이 줄면서 주가가 먼저 이제 쭉 빠지면서 9만원대 주가가 5만원대까지. 올해도 실적이 안 좋죠. 자,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실적은 올해가 뭐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치 2021년 1월 달에 주가 고점을 찍었던 어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올해가 이제 적자 관련되는 부분이 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적자가 안 되고 이제 재고를 줄이고 감산을 하게 되면 턴을 하겠죠. 그럼 이 턴을 하는 시점에서 6개월 주가는 선행한다 이 말이에요.
좋았을 때도 고점을 치고 가듯이 나빴을 때는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턴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만족을 하게 되면 주가는 먼저 도는 거죠. 그 지점이 반도체가 지금 이제 상반기가 그런 지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해요?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어떤 이제 사이클 산업에 해당되는, 한국은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관련되는 부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철강도 이런 것들이 다 사이클 산업이죠. 화학도 다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많이 넣어서 설비가 들어가는 산업들은 항상 여러분이 보시는 업황이 좋은데 왜 주가는 빠지지? 예, 먼저 선행해서 빠져버리는 거고요. 업황이 나쁘다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지? 왜? 바닥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들을 업황에서 사이클로 확인해서 지금 적자인데 이 부분을 선행해서 먼저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요 어떤 흐름들을 모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이클 산업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업황이 좋다고 할 때 팔아야 되는 어떤 요런 어떤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HP,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의 장비 제조 회사예요. 그래서 미세 공정화 뭐 하면 구조적인 성장 수혜를 받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이제 안 움직이고 있다가 얘는 올해 3월 달에 지금 돌파를 해버렸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파를 하게 되면 볼린저 밴드 부분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업황이 돌파를 하기 전에는 박스권을 그리거든요. 박스권을 그렸을 때는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고. 근데 이 급등한단 말은 추세가 강화된다라겠죠.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예.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할 수 있죠. 샀는데 뭐 파는 게 나왔겠습니다만, 예.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해요? 요 지점에서 좀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살짝 뭐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패스트 같은 경우 여기서 다시 사라고 하죠. 왜냐면 APSP가 이렇게 빠지니까 얘는 다시 또 이제 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는 패스트를 하시면서 얘는 뭐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계속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추세가 강화되었을 때 하는 것들은 이제 슬로우를 쓰시게 되면 일정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보충이 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정혜원 방에서는 좀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어떻게 쓰느냐, 금요일도 좀 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포스코 엠텍이죠. 포스코 엠텍을 그냥 이제 기본 형태로 슬로우 패스트나 이제 스토캐스틱 패스트나 슬로우를 쓰시게 되면 요 다 매도 시그널에 들어가 있죠. 매도 시그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시면. 그죠? 여기서 샀던 사람이 지금 한 석 달 기다려가지고 지금 파는 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슬로우나 패스트를 쓰면 이게 지금 매도존이단 말이에요. 매도존. 그러면 이걸 단기로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봉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분봉에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분봉에서 적용하는 거는 이 3분봉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분봉에서 이제 장중에 단타를 치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물존에 딱 들어오죠, 여러분들. 물존에 들어오잖아요. 3분봉을 가지고 씁니다.
그 3분봉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려면 30분봉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중 단타를 칠 때는 3분봉을 써가지고 넣어보면 3분봉에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제 진입을 해야 돼요. 이때 진입을 해가지고 그 위로 칠해지면 이제 매도존을,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칠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그 색깔이 칠해지도 아까 이야기했죠.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게 추세 지표도 아니다. 추세 지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올라가는 거는 그냥 추세가 강한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샀는데 더 빠지는 거는 추세가 강하게 빠지는 종목은 사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렇게 나와도 손절매성 어떤 이제 매도도 얘는 그 색깔을 위로 칠해줘요. 그래서 추세가 강한 종목에 나타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박스권으로 진행될 때는 대부분 얘가 어떻게 하든지 매수와 매도존을 잡아줍니다. 근데 하루 종일 쓰는 건 아니고, 하루 종일 쓰시면 안 되고, 이 스토캐스틱의 어떤 특징은 시간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11시 정도까지만 이 시그널로 매매를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그 9시부터 11시, 10시, 11시 요때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장중에 단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9시에서 늦어도 11시까지 이때가 뭔가 매매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때고, 변동성도 크고 거래량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시간대를 넘어가게 되면 좀 시그널이 나와도 그 보시게 되면 대부분 거래가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 자체가 줄죠. 거래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매매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때 시그널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그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네. 뭐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이제 떨어지는 어떤 구간과 시그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11시 이전에 어떤 그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올라가는 거 있는데 이제 뭐 또 이제 오후에 할 때는 이제 2시 반 이후에 이제 시그널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나름 여기서 좀 이제 먹는 구간이 조금 그래도 뭐 나오지만 아침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보조지표 가지고 매매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먹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오전에 좀 해가지고 먹었는데 꼭 오후에 하다가 자기 손해 나시는 분 있죠? 그런 경험 있은 분들은 한번 채팅창에 한번 7번 한번 해보실래요? 꼭 아침에 벌어놨는데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아침 먹은 거 토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한번 7번 한번. 다 드셨는가 보네. 보통 저는 이제 예전에 매매할 때 뭐 9시부터 해가지고 한 10시까지는 보통 다 먹어요. 근데 꼭 보면 그 뒤에 매매하다 그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는 왜 그럴까 했는데, 이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집중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가 없어요. 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개인들이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떨어지는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매를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시나 이제 2시 반부터 해가지고 뭐 구간이 있으면 하면 딱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뭔가를 상황이 그날 바빠서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단기 매매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2시나 2시 반 돼서 뭐 할 만한 게 있으면 뭐 산다. 요런 식의 어떤 리듬을 밟아보시면 좀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3분봉으로 내가 대응하기 힘든데 이럴 때 할 때는 30분봉을 좀 쓰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30분봉으로 좀 적용하시게 되면 전문가님 꼭 뭐 3분봉만 해야 됩니까? 뭐 1분봉, 5분봉, 10분봉은 안 하시면
뭐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봉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좀, 그 3분봉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3분봉을. 그러니까 그 1분봉을 쓰면 너무 뭐 그 저기 빈번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정신이 없고요. 5분봉, 10분봉을 사면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3분봉이 좀 적정하고요. 3분봉을 쓰기에는 너무 내가 좀 또 바쁘다 이런 부분은 한 30분봉을 써도 됩니다. 30분봉을. 그러면 30분봉을 쓰면은 이제 나름 이제 그 스윙보다는 좀 짧으면서 3분봉보다는 좀 이제 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 나름 이제 그 적용을 하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봉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요런 구간에 이제 파는 거죠. 잘 보시면 자 이게 30분봉으로 좀 사가지고 그죠? 이렇게 파는 구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좀 사면 요렇게 파니까 조금 더 내가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보려고 할 때는 30분봉을 쓰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예. 자기가 이제 이 시간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질문하셨던 대한제강을 일반적인 1봉이 아니라 이제 뭐 30분봉으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살펴보면 예. 슬로우로 만약에 넣어서 30분봉을 좀 넣어보면 뭐 요런 구간으로 좀 나올 수 있겠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사서 뭐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30분봉을 쓰면 뭐 그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박 2일, 2박 3일 요렇게 잡으시면 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3분봉으로 잡았을 때는 제가 이제 슬로우로 잡았습니다. 슬로우로 잡았어요. 이게 분봉을 쓸 때는 이제 슬로우로 잡았습니다. 분봉을 쓰는데 패스트를 잡으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좀 슬로우를 잡고 이제 하시면 된다. 특히나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스토캐스틱을 좀 잘 쓰시면 굉장히 좀 요긴하게 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HLB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이걸 해보면 HLB는 사실 뭐 박스권 형태고 매매 자체는 상당히 조금 뭐 쉽지는 않습니다. 매매로. 그래서 한 30분봉을 넣어서 예, 봐도 좀 잘 안 들어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HLB는 단타로 하긴 힘들고 차라리 하려면 이제 뭐 패스트라든지 이 슬로우 형태로 좀 구사를 하시게 되면 이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국면, 추세가 나타난다는 국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럼 추세는 전문가님 뭘로 보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추세 지표 중에서 가장 세게 나타나는 거는 파라볼릭자입니다. 볼린저 밴드하고.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같이 결합한 거고요. 추세만 딱 이제 보시려고 하면 가장 세게 나타나는 거는 파라볼릭자거든요. 파라볼릭자를 한번 넣어서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 뜨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파라볼릭자에서 추세를 나타낼 때 일봉을 이제 뭐 보는 것도 있는데요. 이 월봉이나 주봉을 좀 보시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추세가 돌았다고 하는 말은 요럴 때 추세가 돌아요. 주봉상에서는 좀 상위 추세 시간 개념에서 지금 이제 그 주봉상이니까 요때가 2월달이죠. 2월 말에 이제 이 추세가 나름 이제 돌면서 3월 달에 나름 그래도 지금 추세가 돌아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월봉상에서는 추세가 안 돌아서. 여러분들이 그 HLB로 가지고 왜 장기적으로 하시면 안 됐냐면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도 아직까지 보시면 추세가 돌았냐 안 돌았냐 보면 안 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라볼릭자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럼 파라볼릭자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엔벨로퍼는 그냥 뭐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엔벨로퍼는 제가 거의 안 쓰니까
파라볼릭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월레스 윌드 주니어가 이렇게 만든 지표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이라는 거를 위로 하늘로 쫙 던지면 처음에는 세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힘 줘가지고 공을 딱 던지면 근데 어느 순간 가면 공이 떨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주어가지고 속도를 이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쫙 올라가죠. 속도가. 그러다가 이제 속도가 이제 이렇게 줍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간 대비해서 속도가 줄면은 이제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죠. 주가라고 하는 것도 이런 개념을 접근시키면 일정 시간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이 세면은 이게 추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세가 강화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추세가 떨어진다는 개념을 표시를 하는데 이 스탑 앤 리버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추세가 강화될 때는 그 이 캔들이 있으면 강화될 때는 점이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캔들이 이제 점 위에 있으면 이게 상승이라는 개념이고요. 캔들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이제 위로 찍히잖아요. 파라볼릭. 그러면 이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활용 방법은 이 그 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HLB가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잊지 못하는 거는 2019년도에 추세가 강화되죠. 강화되었어요. 강화되었다가 이게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이렇게 추세가 딱 전환돼 버렸죠. 주가 고점은 여기서 찍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 지표와 변동성 지표로 같이 결합하면 여기 부분에 이제 고점을 찍죠. 잘 보시면 여기서도 찍어주고 여기서도 찍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 지표로 보면 이게 상승의 흐름이 2021년도에 이제 추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 찍어줘요, 얘가. 에? 그러니까 계속 간다고 하는 사람은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2021년도에 요때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하락 추세예요. 이게 월봉을 지금 찍어주고 있어요. 한 번도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게 뭐 나노코박스로해가 올라올 때죠. 근데 추세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하락 추세라는 걸 지금 얘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월봉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닥 시그널을 패스트에서 이렇게 잡아줄 때 여기서 샀다가 계속 얘는 이제 팔아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 추세가 돌면은 이제 추세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이런 추세 강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급등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추세는 2020년, 2021년도 일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니까 계속 그냥 뭔가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추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봉에서는 이 부분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주봉에서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도 그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근데 제대로 추세가 가려고 하면 월봉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월봉 추세가 바뀌어야지만 제대로 추세가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죠?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월봉 추세가 강화돼야 되는데 요 지점이 딱 바뀌는 지점이 나오죠, 여러분들. 예. 그럼 이 추세가 꺾였는데 그리고 지금 HLB가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이제 하락 추세고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왜 자꾸만 고점에 오면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기술적으로 봐도 이게 전환이 안 됐던 거죠.
전환이 안 됐는데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가려고 하면 이런 월봉의 추세도 전환이 돼야 됩니다. 비싼 가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올라오면 계속 이제 분할 매도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추세가 안 돌았거든요. 이게 주봉이 이제 돈 거죠. 근데 주봉이 돌았지만 월봉의 어떤 추세는 아직 전환이 안 됐다. 일봉이 전환되었지만 주봉도 같이 전환됐지만 아직 월봉은 전환되지가 않았다는 것들, 요런 어떤 개념들의 추세 개념과, 그러니까 추세의 개념과 변동성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추세가 완전히 돌면은 이제 변동성에서 팔고 올라가는 개념이 되지만, 이 추세가 안 바뀌면 변동성 매매로 계속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추세가 확실하게 돌면은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팔아도 올라가는 개념이 있는데, 추세가 확실하게 돌지 않았을 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예. 일정 부분은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로는 잡매매들을 계속 이제 하실 수 있는 구간에서는 하셔야 되고, 그 추세가 돌기 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코스닥이 좀 돌아 있는 거죠, 그죠? 월봉상으로 보면. 예. 월봉상으로 좀 돌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지금 돌아 있죠. 예. 일봉상에 돌아.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잘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아직 안 돌았죠.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보다는 추세 전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센 거고요. 주봉상에는 이제 코스피도 이때 돌아온 거예요. 그죠? 2023년도 이때 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일봉상에서도 돌아서 가고 있고, 예. 뭐 요런 어떤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요긴하고, 제가 이제 정연방에서 이때 이제 그 코텍스 레버리지를 사드렸던 구간이 딱 보시게 되면 패스트로 보면 사는 구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3월 말에 이제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은 좀 나름 파는 구간이죠. 그리고 또 여기도 좀 파는 구간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네. 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또 했죠. 그래서 지수물을 하실 때도 그 일봉상의 뭐 이런 어떤 시그널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주봉상에 결합을 해 보셔도 이렇게 많이 이제 빠지면 요런 어떤 매수 구간을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도 보면 지금은 또 나름 이제 일단 매도 시그널이 뜨고요. 그러니까 요 시그널만, 보조지표만 조금 잘 살피셔도 상당히 도움되는 어떤 거래를 스토캐스틱에서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쪽에서도 이 추세 확인의 어떤 지표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동성 지표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도 상당히 이제 의미있게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관찰할 때도 상당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셀트리온 관심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넣어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월봉상의 전환이 이제 작년에 8월 달에 나왔는데, 이 3월 달에 다시 이제 역추세로 걸려버린 거죠. 예, 역추세로 걸려버렸고,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바닥 어떤 시그널이 나왔다가 이제 뭐 파는 거, 요런 걸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구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는 샀는데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숏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것들도 이 보조지표로 많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제 분봉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는 어떤 지표에서 추세가 안 나타났을 때는 이 스토캐스틱 가지고 매수존과 매도존을 이용하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확인할 때 이 파라볼릭은 여러분이 이런 거죠. 내가 이 종목을 들고 가고 싶을 때는 반드시 파라볼릭 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종목의 어떤 추세를 얘가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죠? 이 추세가 꺾였는데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세가 꺾였는데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추세 지표가 그걸 보여주니까. 네? 여러분이 뭔가 끌고 가고 싶으실 때는 이 변동성 지표에서 고점인데 이 추세 지표가 꺾였는지를 확인하시면, 추세 지표가 안 꺾였으면 변동성 지표에서 고점이라 하더라도 좀 더 들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변동성 지표도 고점이고 추세 지표도 꺾여버리면 일단은 팔아야 되는 건데. 조금 설명이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종목은 3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기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채팅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자,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추가로 또 복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